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하이닉스도 TSMC와 손잡는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성의 최대 강점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가 있어서 파운드리와의 시너지가 가능합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 자체만으로는 한 해 10조가량의 파운드리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메모리가 워낙 출중하니 여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파운드리에서도 TSMC를 맹추격하는 발판, R&D나 생산 팹 투자 등이 되겠죠. 이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게 삼성입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파운드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된 이 고가의 EUV 장비 같은 경우도 메모리 제조 공정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비즈니스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단으로 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장점도 이 메모리가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경쟁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제칠 때에나 가능한 얘기라는 점입니다. 지금 삼성 메모리는 불안한 상황인데요. AI 칩 부각으로 메모리 시장이 또 점프하고 있지만 이 시장에서 삼성은 하이닉스에 완전히 주도권을 내준 상황입니다. 한번 주도권을 놓치면 이걸 다시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잠깐 방심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테크 세계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밀착 소식 때문입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메모리는 뭐니뭐니 해도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자신의 GPU와 짝을 이룰 그래픽 메모리로 GDDR에서 변형한 제품인 GDDRX를 마이크론에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도 AI 칩 시대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하이닉스의 HBM 시장을 완전히 내줬는데요. 자기 메모리를 써주던 가장 강력한 메모리 고객 엔비디아를 일순간에 하이닉스에 잃었습니다. 이 삼성도 깝깝하게 미안 한 가지인데요. 예전 같으면 마이크론이 내준 시장을 삼성이 독식하다시피 했겠지만 이번에는 하이닉스에 밀렸습니다. 메모리 최강자 삼성의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AI 칩 부각과 함께 뜬 HBM의 주도권을 하이닉스가 거머쥐면서 AI 프로세서 1위 업체 엔비디아의 R&D도 하이닉스가 주도하면서 삼성이 당분간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실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간 R&D 연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두 기업 간 연합은 바로 파운드리 파트너로 삼성이 아닌 TSMC가 선택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메모리에서의 패착이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만약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HBM을 납품하는 업체가 삼성이었다면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 칩을 맡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은 명약 가능한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 메모리가 지금 하이닉스의 밀림으로써 삼성 파운드리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톰스 하드웨어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이닉스가 HBM4를 메인칩, 여기서 메인칩이라는 건 프로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과 같은 GPU 위에 이 GPU 위에 올리는 통합 패키징 방식을 엔비디아와 함께 하이닉스가 개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HBM은 패키징 과정에서 인티포저라는 기판 위에 프로세서와 함께 올려서 포장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왜 HBM이 AI 칩 부각을 맞아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HBM은 핌 반도체의 대표격인데요. 핌은 말 그대로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입니다. 바로 프로세서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반도체가 바로 HBM입니다. CPU, GPU는 빠른데 메모리는 그 속도를 못 쫓아와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폰노이만 병목 현상인데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핀 반도체고 HBM이 대표적인 핀 반도체입니다. AI 시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 고용량인데다가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 거리가 짧아서 데이터 이동 거리 단축에 따른 전력 소모가 적고 데이터가 이동하는 게 일종의 차선으로서 도로폭인 대역폭이 큰 HBM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간 HBM은 프로세서와 함께 인티포저라는 기판 위에 올려서 패키징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함께 손잡고 이제는 인티포저라는 기판 없이 프로세서 위에 직접 HBM4를 배치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 따로 GPU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GPU 안에 메모리인 HBM이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제작 방식에도
큰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만약 성공한다면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됩니다. 메인 칩인 프로세서와 HBM을 하나의 칩으로 완전 통합하는 데는 발열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AMD의 3D V캐시 기술인데요. AMD는 프로세서 안에 박혀있는 캐시 메모리의 용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3D V캐시라는 기술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한마디로 3D V캐시는 CPU 패키지의 다이를 축적해서 쌓은 기술로 캐시 메모리의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캐시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속도가 빠른 장치와 느린 장치 사이에서 속도차에 따른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범용 메모리를 말하는데요. 이 캐시 메모리 용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한 게 바로 3D V캐시 기술입니다. 이 개념은 이번에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함께 연구한다는 HBM을 GPU 안에 넣는 것과 흡사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텔도 삼성과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 9월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핵심은 인텔이 삼성과 일명 캐시 D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내후년인 2025년 양산될 이 칩으로 AMD에 내준 CPU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아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캐시 D램 같은 경우도 HBM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D램인데요. 이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한 개 칩처럼 수직으로 쌓아서 고용량을 구현하지만 이 캐시 D램은 한 개의 칩으로 HBM과 맞먹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인텔은 이 캐시 D램이 들어간 프로세서를 2025년부터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성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캐시 D램의 경우는 HBM을 패키징할 때와 방법도 다른데요. 이 HBM은 프로세서 옆에 수평으로 연결하는 형태인데요. 이 캐시 D램은 프로세서 위에 수직으로 자리 잡아 연결됩니다. 이렇게 칩을 최대한 붙여서 배열하면 정기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가 쉽고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D램을 적층하면서 생기는 발열인데요. 이 발열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캐시 D램을 완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과 삼성과 캐시 D램 공동 연구 내용을 곰곰이 뜯어보면 이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간 R&D 연합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번에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간 협업 그리고 인텔과 삼성 간 협업 모두 지향점이 같습니다. 바로 프로세서와 메모리의 통합입니다. 이 HBM과 캐시 D램을 프로세서에 통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절치부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세서 무한 경쟁이 메모리 업그레이드에 의해서 승부가 갈리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메모리 업그레이드 경쟁은 이 파운드리 분야 후공정과도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간 협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TSMC와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강력한 메모리 선두주자로서 HBM에서 자신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삼성과 손잡기보다는 TSMC를 파운드리 파트너로 선호할 것입니다. 엔비디아도 암페어를 뺀 모든 칩을 TSMC에서 만들고 있는 만큼 TSMC가 파운드리 파트너로서 영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HBM에서 한번 삐끗한 결과 차세대 HBM의 제작 방식과도 맞물린 연구개발에서도 하이닉스에 끌려갈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인텔뿐만 아니라 아직은 HBM을 납품하기 전인 엔비디아와도 손을 잡고 이번에 소식이 나온 하이닉스와 유사한 R&D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 통합 제작과 관련한 소식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삼성의 메모리, 파운드리 패권 향방과도 밀접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